여러분 안녕하세요. AI 문사철입니다. 오늘은 14세기 이탈리아의 대문호 조반니 보카치오의 걸작 데카메론 제육일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육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치와 말 한마디로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중세 유럽, 칼과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에도 때로는 한 문장의 재치가 목숨을 구하고 유머 한 방이 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세 명의 주인공은 키키비오, 학다리 하나를 훔친 뻔뻔한 요리사 필리파 부인, 간통죄로 화형 위기에 처한 당당한 여인, 치폴라 수사 가짜 성물을 진짜보다 더 진짜로 만든 사기꾼 수도사. 세 사람 모두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단 한마디 말로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14세기 피렌체. 귀족 쿠라도 잠피글리아찌는 사냥을 즐기는 미식가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름다운 학 한 마리를 사냥해 왔죠. 키키비오, 오늘 밤 손님들이 오신다.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라. 키키비오는 베네치아 출신의 요리사. 노래 부르고 수다 떨고 실수도 많지만 어딘가 미워할 수 없는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학을 굽는 향긋한 냄새가 주방에 가득 퍼졌을 때 이웃집 처녀 브루네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키키비오, 다리 하나만 주면 안 돼? 오늘 밤 당신을 위해 노래 불러줄게. 키키비오는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죠. 망설이다가 결국 찰칵 학다리 하나를 잘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쿠라도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를. 저녁 식사 시간. 손님들 앞에 학 요리가 나왔습니다. 쿠라도가 학을 보더니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학의 다리가 하나밖에 없잖아? 모두의 시선이 키키비오에게 쏠렸습니다. 죽음의 침묵. 그런데 키키비오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학은 원래 다리가 하나뿐인 셈입니다. 쿠라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학을 처음 보는 줄 아나? 좋아. 내일 강가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 만약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평생 후회할 일을 당할 것이다. 키키비오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쿠라도는 화가 풀리지 않은 채 말에 올랐고 키키비오는 겁에 질려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망갈까? 아니, 어디로? 키키비오는 온 세상이 학이 두 다리로 서 있는 것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손은 덜덜 떨렸죠. 그런데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기요, 주인님. 한 무리의 학들이 한쪽 다리로 서서 자고 있었습니다. 키키비오는 재빨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학들이 다리가 하나뿐이잖아요. 하지만 쿠라도는 웃으며 말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학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호! 순간 놀란 학들이 접었던 다리를 내리고 두 다리로 팔딱팔딱 뛰더니 날아올랐습니다. 쿠라도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떠냐? 이 거짓말쟁이야? 학이 두 다리 아니냐? 바로 그 순간 키키비오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주인님께서 호 하고 소리치셨으니까요.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하셨다면 접시 위에 학도 다리를 내밀었을 겁니다. 순간 쿠라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 녀석아, 너 정말 뻔뻔하긴 하지만 그 순발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쿠라도의 분노는 웃음으로 바뀌었고 키키비오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보카치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치는 어리석음마저도 품격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14세기 이탈리아 프라토시. 당시 이곳엔 악명 높은 법이 있었습니다. 간통한 여자는 화형에 처한다. 돈을 받고 간통한 여자든 사랑으로 간통한 여자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불태워 죽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법은 14세기에도 매우 가혹한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벌금이나 추방 정도였거든요. 아름답고 현명한 필리파 부인. 그녀는 남편 리날도 데 푸글리에시와 결혼했지만 차갑고 무관심한 남편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 라자리노 데 구아짜글리오트리를 사랑하게 되었죠. 더 흥미로운 건 라자리노가 남편의 정적 가문 출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밤 리날도는 자기 집 침실에서 아내와 라자리노를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두 사람을 죽이고 싶었지만 스스로 살인자가 될 수 없었기에 그는 더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법정에 고발한 것이죠.
가족들과 친척들은 필리파에게 간청했습니다. 도망가세요. 망명하세요. 하지만 필리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법정에 서겠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재판날, 프라토 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법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판사 포데스타는 필리파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당당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판사는 넌지시 말했습니다. 부인, 만약 죄를 부인하시면 저는 당신을 처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필리파는 당당하게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입니다. 리날도는 제 남편이고 어젯밤 그는 저를 나자리노의 품에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나자리노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의 품에 여러 번 안긴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하지만 필리파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이 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여성의 동의 없이 만들어졌고 오직 여성만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처벌받지 않잖아요?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판사님, 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는지. 리날도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 순간 필리파 부인은 역사에 길이 남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님, 남편이 원하는 것을 다 주고도 남은 사랑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걔에게 던져버려야 합니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순간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저 여자 말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 우리도 저렇게 말하고 싶었어. 판사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이 여인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부당함으로 오늘부로 개정합니다. 앞으로 이 법은 오직 돈을 받고 간통한 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리날도는 완전히 망신당한 채 법정을 떠났고 필리파 부인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카치오는 말합니다. 말의 지혜는 칼보다 강하다. 필리파의 재치는 억압을 자유로 바꿨다.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문학사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법정에서 간통 행위를 정당화하고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14세기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 체르탈도. 보카치오가 태어나고 죽은 바로 그 마을입니다. 그곳에 매년 찾아오는 수도사가 있었으니 바로 치폴라 수사 프라이어 세팔라. 치폴라는 이탈리아어로 양파라는 뜻입니다. 체르탈도가 양파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친근하게 양파 수사라고 불렀죠. 그는 키가 작고 빨간 머리에 명랑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문맹이었지만 말은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는 성 안토니오 수도의 소속으로 성물을 가지고 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중세 시대엔 성인의 유골, 옷, 물건 등 성물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물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죠. 당연히 가짜 성물이 넘쳐났습니다. 어느 날 치폴라 수사가 미사 중에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천사 가브리엘의 깃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의 방에 떨어뜨린 바로 그 깃털. 마을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진짜 천사의 깃털? 그걸 보기만 해도 축복받는다는데. 하지만 교회 안에는 두 명의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반니 델 프라고니에라와 비아조 피치니. 그들은 치폴라의 친구였지만 천사의 깃털? 웃기고 있네. 하고 생각했죠. 야, 우리 장난 좀 쳐볼까? 좋아. 깃털을 훔쳐서 뭐라고 하나 봐. 오후 치폴라가 마을 친구와 점심을 먹는 동안 두 청년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비아조가 수사의 하인을 붙잡아두고 조반니가 방에 들어가서 깃털을 훔친다. 치폴라의 하인 이름은 구초 포르코 구치오 포르코. 돼지 구초라는 뜻입니다. 치폴라는 늘 그를 놀려먹었죠. 내 하인에겐 9가지 결점이 있다. 거짓말쟁이, 불결, 게으름, 부주의, 불복종, 무례, 조심성 없음, 지혜 없음, 예의 없음. 솔로몬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중 하나만 있었어도 그들의 모든 덕을 망쳤을 거야.
그런 구초가 부엌에 있는 못생긴 하녀 누타를 보고 반했습니다. 저 여자 완전 내 스타일인데? 구초는 주인의 물건은 까맣게 잊고 누타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조반니와 비아조는 손쉽게 방에 들어갔죠. 방 안에서 그들은 비단에 여러 겹사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더니 앵무새 꼬리 깃털 하나. 역시 사기꾼이었어. 당시 토스카나 사람들은 앵무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앵무새는 이집트나 중동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한 새였거든요. 그래서 치폴라는 앵무새 깃털을 천사 깃털이라고 속일 수 있었던 거죠. 두 청년은 깃털을 빼내고 대신 숯덩어리 3개를 넣어두었습니다. 오후, 마을 사람들이 교회 앞 광장에 가득 모였습니다. 치폴라 수사는 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허풍과 거짓말로 가득한 여행 이야기를. 저는 보르델로 매춘골에도 가봤고 베들람 정신병원에도 가봤으며 라이어랜드 거짓말의 땅에도 가봤습니다. 거기엔 수도사들이 아주 많더군요.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드디어 클라이맥스가 왔습니다. 치폴라는 상자를 열었고 검은 숯덩어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찬 눈빛. 치폴라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자를 든 채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가져온 것은 천사의 깃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행 중에 받은 또 다른 선물도 있었죠. 바로 성 로렌조가 화형당할 때 쓰인 수치입니다. 두 상자가 똑같았기에 제가 실수로 바꿔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가 바로 성 로렌조 축일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로렌조 성인의 축복을 주시려는 이 수치로 십자가 표시를 받으신 분은 1년 내내 불의 재앙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기적이다. 하느님의 뜻이야. 나도 표시 받고 싶어. 사람들은 앞다투어 치폴라에게 달려가 평소보다 3배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치폴라는 모든 사람의 옷에 수치로 십자가를 그려주며 엄청난 돈을 벌었죠. 조반니와 비아조는 뒤에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그들은 치폴라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치폴라도 웃으며 말했죠. 고맙네들. 덕분에 더 많이 벌었어. 그리고 그들은 깃털을 돌려줬습니다. 다음 해에 쓰라고요. 보카치오는 말합니다. 순간의 위기 속에서도 재치는 기적을 만든다. 3명의 주인공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키키비오 학 다리를 훔쳐먹고도 학은 원래 다리가 하나 라며 우겼다가 주인님이 소리쳤다면 다리를 내밀었을 것 이라는 재치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필리파 부인 간통죄로 화형 직전이었지만 남은 사랑을 개에게 던지느니 차라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낫다. 는 논리로 법을 바꿨습니다. 치폴라 수사 천사의 깃털이 수치로 바뀌자 성 로렌조의 성물 이라 둘러대며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보카치오는 왜 이런 이야기를 모았을까요? 첫째, 재치는 권력보다 강하다. 둘째, 유머는 분노를 녹인다. 셋째, 진실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이다. 세 사람은 모두 거짓을 말했지만 그 말의 힘으로 상황을 바꿨습니다. 보카치오는 말합니다. 도망가지 마라. 당당하게 서서 재치 있게 말하라. 그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중세교회가 죄를 짓지 말라 고 외칠 때 보카치오는 웃으며 말했죠. 우리는 인간이야. 실수도 하고 욕망도 있지. 중요한 건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하느냐야. 데카메론은 흑사병이 휩쓸던 시대에 쓰였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웃음과 희망을 택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웃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정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카치오는 말합니다. 재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태어난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도망가지 말자. 당당히 맞서자. 재치 있게 말하자. 그리고 그들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편 데카메론 제7일 복수의 달콤함.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지혜로 가는 다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